2014년 11월 24일 미국 할리우드. 전 세계 영화 산업의 중심에서 한 회사가 초유의 해킹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회사는 바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사입니다. 이날 새벽 소니 픽처스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직원들은 평소처럼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모두 까맣게 변해 있었고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소니 픽처스는 파괴되었다. 우리는 해커그룹 GOP이다. 이 회사의 내부 자료를 전부 공개하겠다.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회사 전체의 네트워크가 마비되었고 서버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보안팀이 출동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메일 서버는 강제 종료되었고 내부 파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해커들이 데이터만 탈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니 픽처스의 클라우드 백업 서버까지 삭제해버렸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소니 픽처스의 핵심 정보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교한 사이버 테러였습니다. 소니 픽처스 붕괴하다. 해커들의 공격이 시작된 후 인터넷에 기밀 정보가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니 픽처스가 제작 중이던 미공개 영화 파일, 직원들의 급여 정보, 계약서, 심지어 할리우드 스타들의 개인 정보까지. 해커들은 기업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소니 픽처스를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니 픽처스는 FBI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즉각 사이버 수사팀을 투입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FBI는 해킹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해킹에 사용된 악성 코드는 과거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사용했던 코드와 98% 일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커들이 사용한 C 커맨드 앤드 컨트롤 서버의 IP 일부가 북한 내부망과 연결된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격 방식은 2013년 대한민국 금융 해킹 사건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결국 FBI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해킹 사건의 배후는 북한이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FBI의 발표가 나오자 미국과 전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해킹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이버 테러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IT 기업들은 보안 강화를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달러 약 1,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이미 다음 타깃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소니 해킹 사건이 터진 직후 대한민국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할리우드를 공격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안전할까?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기업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화이트 해커들은 북한 해커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을 노린 해킹의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정체불명의 대규모 트래픽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수상한 피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연구소에서 북한 해커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다가 수상한 코드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분석을 계속할수록 기묘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코드는 북한이 과거에 사용했던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끔찍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설마 북한의 다음 목표는 대한민국인가? 이 책임 지금도 해킹이 진행 중이야? 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IP가 실시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은 해커들이 아직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거 당장 추적해야 해. 저는 즉시 네트워크 로그를 분석하며 공격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이미 시스템 깊숙이 침투해 있어. 북한 해커들은 단순히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부망에 백도어를 설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즉, 한국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몰래 정보를 빼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팀은 즉시 금융 보안팀과 협력해 의심스러운 트래픽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커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었어요. 차단하자마자 새로운 경로로 다시 연결하는 이거 자동화된 공격이야. 북한 해커들은 단순한 수작업이 아니라 AI 기반 해킹 툴을 사용해 실시간으로 방어 시스템을 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 일부 고객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출금 요청이 발생 중. 모니터에는 수천 건의 출금 요청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는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스트 공격이 아니야. 진짜 작전을 개시한 거야. 북한 해커들은 실제 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늦는다면 수천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디도스 공격으로 서버를 마비시키면서 동시에 계좌 정보를 조작하고 있어. 디도스 공격으로 금융기관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 사이에 실제 금융 데이터를 조작해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과거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할 때 사용했던 방식 그대로야. 그때 한 팀원이 외쳤습니다. 해커들이 사용한 C2 서버 하나가 특정됐어. 북한 내부망과 연결된 흔적 발견. 이제 확실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것. 이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트 해커들이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소니 해킹 사건 이후 우리는 북한 해커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정교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이버 전쟁의 서막이라는 것을.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낸 지 며칠 후 저는 연구소에서 또 다른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권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요 기관망이 타깃이었습니다. 국가 전력망, 통신망, 그리고 언론사 웹사이트에서 이상한 트래픽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생각했지만 분석을 하면 할수록 어떤 해커 조직이 대한민국 내부로 침투하고 있음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해커들의 서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와는 달리 더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여러 나라의 경유지를 거쳐 우회시키고 백도어를 심어두어 언제든 다시 침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단순한 금융 해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핵심 인프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02시 30분 연구소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국가 전력망 공격 시도 감지. 모든 팀원들이 긴급히 출동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한국의 전력망을 해킹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막지 못한다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트래픽 모니터링 강화합니다. 이상 접근 차단 완료. 데이터 무결성 검증 시작했습니다. 백도어 탐지 프로그램 가동 완료. 해커들의 경로 추적 중입니다. 그러나 북한 해커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AI 기반 공격 시스템을 활용해 우리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서로의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충돌하며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해커들은 단순히 전력망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언론사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허위 정보를 퍼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내부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리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즉시 언론사 서버를 보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악성 코드를 심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북한 해커들의 C2 서버를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단순히 방어만 해왔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적들의 거점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해커들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우리는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경유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 해커들의 주요 C2 서버 위치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들의 서버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동, 동유럽의 해킹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북한 단독 작전이 아닙니다. 국제 해커 조직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한 국가의 해킹 공격을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해킹 네트워크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보안 기관이 총출동했습니다.
연구소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내 주요 보안 업체들이 힘을 합쳐 북한 해커들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모든 C2 서버 차단 완료. 국내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AI 방어 시스템 최적화 완료. 국제 사이버 범죄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북한 해커들의 활동을 전면 차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 해커들의 공격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익명.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은 다를 것이다. 우리는 너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정교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이버 보안 강국이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사이버 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격이 언제 어디서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이메일을 읽은 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허세일 수도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우리보다 한 수 앞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막아낸 C2 서버와 AI 방어 시스템을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즉시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해킹 공격은 멈췄지만 이메일이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한 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메일 발신 경로를 추적해봤는데 또다시 여러 국가를 경유한 흔적이 나옵니다. 독일, 터키, 인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국내에서 최종 발신된 거라고요? 네. 우리가 막아낸 북한의 C2 서버는 차단되었지만 이미 대한민국 내부에 또 다른 백도어를 심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단순히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내부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내부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방어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즉시 침입 탐지 시스템인 IDS를 다시 가동하고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의심하고 비정상적인 활동을 정밀 분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팀장님, 이상한 로그가 발견됐습니다. 한 팀원이 급하게 데이터를 열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내부망에서 외부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보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데이터 패턴 분석이잖아요. 북한 해커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어떤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는지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우리가 공격을 막는 패턴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AI 기반 보안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지를 분석해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해킹 기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의 패턴을 분석해야 합니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방어전이 아니라 적의 전략을 먼저 예측하고 대응하는 공격적 방어 전략을 펼쳐야 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이른 새벽 5시 30분, 연구소에서 또다시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경보음은 연구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구원 숙소에서 잠옷 차림으로 급히 상황실로 뛰어갔습니다. 모두들 상기된 얼굴과 잠이 덜 깬 부스스한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다들 모니터를 확인하세요. 모든 팀원이 일제히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화면에는 끝없이 상승하는 트래픽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수상한 데이터 패킷들이 실시간으로 대한민국 주요 기관망으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규모 해킹 공격입니다. 순간 연구소 내부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전력망, 통신망, 금융권, 언론사 서버 그리고 마침내 군 전용망과 원자력 발전 시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실제 전쟁이 벌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모두들 머리를 흔들고 경악하며 자기 자리로 앉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주요 인프라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이버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사이버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공격 방식 분석 중입니다. 보안팀이 다급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디도스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 시스템을 직접 장악하려는 시도입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난번 것은 단순한 전초전이었어요. 지금이 메인 공격이에요. 모두 정신 차리세요. 이들은 최종 공격을 진행하고 있어요. 북한 해커들은 지난번 공격에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의 방어 체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공격 방식을 개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AI를 활용한 자동화 공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I 기반 공격 시스템은 우리가 차단하면 새로운 경로를 스스로 찾아내 다시 침입하는 적응형 해킹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방어하는 방식을 학습하며 실시간으로 변형된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차단 조치 실행합니다. 보안 프로토콜 3단계 발동, 주요 서버 격리 시작. 그러나 북한 해커들은 단순히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팀장님, 이상한 트래픽이 감지됐습니다. 한 팀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내부망에서 의심스러운 데이터 전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내부 침투까지 당한 겁니까? 네. 외부에서 공격하는 동시에 내부에서 데이터를 빼내려는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외부 공격과 내부 침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완전히 마비시키기 위한 복합 공격이었습니다. 나는 손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내부망 완전 격리. 침입 탐지 시스템 IDS 즉시 가동.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적용. 모든 네트워크 연결을 재검토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팀장님, 북한 해커들이 군통신망과 원자력 발전소의 네트워크에 침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급히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군통신망과 원자력 발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의 그래픽이 최대치로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AI 공격 시스템을 이용해 폐쇄망인 군통신망까지 장악하려 시도하고 있고 이를 조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침몰 상황이 발생합니다. 긴급 방어 시스템 가동. 모든 폐쇄망 가이드 시스템 가동과 원자력 발전소 네트워크 차단 시스템을 즉각 가동하세요. 북한 해커들은 디도스를 기반으로 군통신망과 원자력 발전소까지 손에 넣으려 하고 있어요. 빨리 지켜야 해요. 북한 해커는 기관망과 언론사 공격에 이어 금융망 공격까지, 그리고 그 공격과 더불어 군통신망과 원자력 시스템까지. 재앙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즉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C2 서버를 추적합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격 경로를 밝혀야 합니다. 보안팀이 일제히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한 팀원이 외쳤습니다. 해커들의 주요 C2 서버가 드디어 특정됐습니다. 팀장님, 드디어 북한 내부망과 연결된 흔적 발견했습니다. 이제 역공격과 방어 동시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찾아냈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팀장님, 북한 해커들의 네트워크가 예상보다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모니터를 주시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서버는 단순히 북한에만 위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중동, 동유럽. 북한 해커들은 국제 해커 조직과 연계하여 공격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북한 단독 작전이 아닙니다. 국제 해커 조직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해킹 네트워크와 맞서야 했습니다. 나는 팀원들에게 즉시 지시했습니다. 국정원과 모든 국내 정보기관과 방첩사에 연락하세요. 우리는 군통신망과 원자력에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직접 공격 경로를 차단하면서
동시에 역공격으로 적을 무력화하세요. 나머지는 각각 국정원과 방첩사 등의 분배해서 방어를 진행하세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보안 기관이 총출동했습니다. 연구소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내 주요 보안 업체들이 힘을 합쳐 북한 해커들의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드디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의 모든 C2 서버 차단 완료. 국내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AI 방어 시스템 최적화 완료. 국제 사이버 범죄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북한 해커들의 활동을 전면 차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 해커들의 공격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익명. 이번에도 실패했지만 다음을 기대해. 우리는 너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나는 이메일을 읽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정교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이버 보안 강국이 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사이버 전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격이 언제 어디서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듭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역량을 모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북한 해커들의 공격이 멈춘 후 연구소 내부는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것일까요? 모든 공격 트래픽이 차단되었습니다. 대규모 공격이 있고 난 며칠 후 북한의 C2 서버 응답 없음.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로그 기록은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방어 시스템이 그들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해냈습니다. 누군가가 북한 해커들, 내가 복수할 날이 있을 거야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겼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단순히 공격을 멈춘 것 뿐일까요? 며칠 전 우리에게 보내온 이메일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은 다를 것이다. 우리는 너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북한 해커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정교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이버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연구소를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이버 전쟁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한 발 앞선 보안 기술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방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안 전문가들은 화이트 해커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역량을 갖추며 이제는 국제사회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2024년 세계 최대 규모의 해킹 대회 DFCON CTF에서 한국의 화이트 해커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의 강력한 해커팀들을 제치고 최종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CNN과 BBC에서도 대한민국의 승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세계 최고의 해킹 방어 기술을 증명하다. CNN, 대한민국 글로벌 사이버 보안 강국으로 떠오르다. BBC, 북한 해커들의 최대 라이벌은 한국 화이트 해커들이다. 블룸버그,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과에 전 세계는 찬사를 보냈지만 모두가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폄하하려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DFCON에서 우승했지만 이는 단순한 운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해커들은 기술적으로 훨씬 앞서 있다. 일본 언론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보안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과연 그것이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이버 보안 강국이었다. 북한은 더욱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대한민국의 승리를 미국의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해커들이 서방과 결탁해 북한을 음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배우기 위해 우리 전문가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DHS는 한국과 협력하여 사이버 방어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고, 유럽연합 EU도 대한민국의 AI 기반 보안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안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삼성 SDS는 AI 기반 해킹 탐지 시스템으로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고, 알랩은 유럽 주요 금융권의 보안 솔루션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실시간 해킹 탐지 시스템은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관들이 도입하면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보안 기술을 따라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이버 보안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노력과 기술력 덕분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방어를 넘어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정교한 해킹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대한민국 주요 기관 시설에 대한 대규모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 국내 주요 은행을 겨냥한 랜섬웨어 공격이 탐지되었다. 군사 기밀 유출을 노린 스피어, 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는 허위 기사이지만 북한 해커들은 점점 더 AI 기반 해킹을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코드 해킹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공격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이에 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AI 기반 실시간 탐지 시스템 도입, 화이트 해커 특별 대응팀 출범, 국제사이버 보안 협력 강화, 국내 기업 대상 보안 강화 정책 실시.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북한의 공격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히 대한민국을 건드릴 수 없도록 만드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은 세계 1위로 평가받았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지키고 있다. 국방성 관계자. 대한민국의 보안 기술을 배우고 싶다. EU 사이버 보안 총괄 책임자. 한국 화이트 해커 세계 사이버 보안 업계를 이끌다. 블룸버그. 대한민국의 노력 덕분에 전 세계는 더욱 안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을 여전히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중국 매체는 다시 한번 기사에서 한국의 보안 기술은 미국과 유럽이 제공한 기술력 덕분이라며 한국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했고, 일본 언론은 한국이 일시적으로 우승했을 뿐 사이버 보안의 핵심 기술은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며 비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뭐라 하든 대한민국의 성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있는 한 우리는 사이버 전쟁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한국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대한민국 화이트 해커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